자, 이제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죠. 이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그죠? 일단 뭐 얘는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 양도 뭐라고요? 소득세 그랬죠? 양도를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낸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 소득세, 즉 차익이 발생될 때 세금을 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법상 양도란 뭐다? 누가 양도를 받는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법인은 양도세 내는 게 아니었죠. 그 개인이 얘는 뭐랑 관계없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유상으로 이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양도라고 한다 했죠. 유상 이전. 이게 양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유상. 그러니까 무상은 아니라는 거죠. 유상일 때만 대가를 받고 넘겼을 때만 양도로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238페이지 의 나와 있고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죠. 특징. 그죠?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게 과세한다고 돼 있고 2번은 유상 이전.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번에 사업성 역급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 양도면 얘는 사업으로 옵니다. 그럼 매매업이 돼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고요. 4번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류가 돼야 한다. 말했죠? 얘는 합산 안 한다. 따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소지관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는 국세이고 인세에 해당된다. 그죠? 얘는 국세니까 세무서다가 어디 주소지관을 세무서가 납세지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그죠? 부동산 무조건 들어간다 했죠? 토지하고 뭐가 들어간다? 건물 들어가고 토지 건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들어간다. 근데 이 권리는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그죠?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지상권, 전세권하고 그다음 뭐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이 부동산 임차권. 그죠? 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등록세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했죠. 근데 얘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뭐 시험은 얘가 대상이 물어볼 때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임차권. 그죠? 요게 최근에 26회, 28회 때 나왔었는데 연장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틀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부동산을 아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이제 뭐가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뭐다?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 했어요? 뭐 토지상환 채권, 국민 뭐 이런 것도 있죠.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건 아니겠죠? 왜 국민주택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자산. 이거나 뭐 기억하시겠어요? 기타 자산은. 그죠? 네 가지인데 우리 두 개만 배운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라겠죠? 영어권이라 했어요. 영어권. 그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근데 영어권은 그냥은 아니고 뭐랑 같이?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할 때 이게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단독 양도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대상 중에서는 얘는 얘하고 얘가 거의 시험에 나온다 했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권 단독 양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같은 게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됐죠. 기타 자산. 그리고 이제 주식 등.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파생 상품.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보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 근데 여기서 우선인 게 뭐라 했어요? 최우선인 게 이 종료 요시라고 했죠? 크게 묶어서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 묶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지. 이렇게 나눈다. 그죠? 이렇게 나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요게 구분해서 일단 이게 있어요. 취득식 의제라는 걸 좀 이따 배워. 양도비 취득식 의제할 때
그때 이 네 가지가 틀려요. 요 네 개 똑같고 얘 주식 따르고 파생 상품은 거의 안 나와요. 걔는 우리 선물 옵션이니까 관계도 없고요. 중개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나눠지는 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지만 그 말은 이 토건부기는 네 개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주식은 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시기 의지할 때도 얘네들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5년 1월 1일 취득한 거로 보고 주식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라 할 때 의지할 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할 때도 얘가 소득별 공제라고 하잖아요. 그때 각각 연 250 할 때 소득별 뜻이 뭐다? 요 네 개 묶어서 이거 1년에 250, 얘 주식 250, 파생상품 250 해서 세 개의 그룹으로 각각 나눠서 공제라는 걸 우리가 소득별 공제 그래요. 그 기본 공제할 때도 이렇게 나누고. 그죠?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양도세 예정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 얘게 네 개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얘는 주식은 반기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결손금 통산 이런 것도 있어요. 결손금 통산 규정 같은 거 있거든요. 결손금 통산. 얘는 뭐예요? 결손금.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팔다 보면 차익 나고 차손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걸 통산이라는데 이 통산을 이 같은 그룹끼리만 통산한다는 거지, 결손금을. 그죠? 예를 들면 시험에 어떤 거 잘 나온다 했어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통산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왜요? 토지와 주식은 통산을 안 해요. 왜? 그룹이 다르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무엇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요게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이 된다는 걸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임차권은 등기된 이렇게 가는 거고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골프용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꼭 요걸 먼저 숙지를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은근 잘 나옵니다. 얘 은근 그죠? 얘 잘 기억하시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상이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얘는 뭐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각종 회원권, 골콘, 승증용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대상이 이렇게 돼 있고 뭐 등록세는 대상 안 물어보고요. 재산세는 뭐예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할 때 일반 건물은 토지 건축물을 따로 과세하지만 세법상 주택은 항상 뭐다. 재산세는 이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건 절대 없다. 항상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이걸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 가장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중요한 내용이라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에 있으니까 재산세 중에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문제 풀 때 건축물은 종부세 안 냅니다. 건축물 종부세 안 내죠. 왜? 토지하고 주택만 냅니다. 토지 중에서도 뭐 분리가산 종부세 안 낸다 했죠. 분리가산 안 내고 뭐만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대상만 낸다는 걸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라. 그죠? 어쨌든 양도세는 요 기본적으로 구분이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권하고 영업권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9페이지부터 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건 다 풀 건 없죠. 그 설명 쭉 돼 있는데 읽을 필요 없다 했잖아요. 뭐 그거 읽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그죠? 그거 읽다가 문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슉 넘어가시면 돼요. 하고 그죠? 그 242페이지 가면 기타 자산 나오죠? 기타 자산. 그 사업용 고정자산 1번 돼 있죠? 그게 그거예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이다. 별도로 하면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걔랑 같이 팔게 되면 했다. 그런 거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있죠? 242페이지. 걔를 한번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양가로 2번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1번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그거 관계없이 내가 그 해당 시설물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걔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각종 회원권이 거기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라겠어요? 그 어떤 현재 골프장이 있는데 제가 그 골프장 회원권은 없는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는 회원권은 없지만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죠. 한마디 주주. 그러니까 해당 골프장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그 주식을 팔았을 때도 너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렇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대상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양도란 말이 나와요. 양도. 자, 그러면 여기서 양도 하는데 우리가 뭘 구분하시는 데 있어요? 세법에서 뭐가 잘 나온다 했어요?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 구분하는 건 안 됐죠? 자, 요거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라겠죠? 그렇죠. 유상이라 있습니다. 유상. 그죠? 양도의 개념이 뭐라고요? 유상으로 이전에 양도로 봐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유상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예를 했을 때 내가 뭔가 대가를 받고 넘겼느냐, 그냥 넘겼느냐, 그걸 가지고 일단 유상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구분하시면 돼요. 자, 매매는 양도도 아니다. 매매, 일반 매매. 매매가 대표적인 양도죠. 매도 그러죠. 매매를 했는데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는 당연히 양도죠. 왜요? 뭘 받고 팔았어? 돈 받고 팔았어. 돈 받고. 대표적인 금전 받고 파는 거죠. 양도잖아. 물물 교환은 양도가 아니라 양도다. 왜? 교환이 뭐예요? 내 거 부동산 주고 상대방 걸 동시에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걸 취득하는 내가 주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상대방 부동산을 바꿔준 거지. 서로 바꾼 거죠. 물물 교환. 동시행. 그죠? 그래도 대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양도고.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현물 출자 같은 것도 있죠? 현물 출자. 얘는 뭐야? 출자. 법인 같은데 출자하는데 뭘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로,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출자하고 대가로 지분을 받았다. 얘도 지분 받은 거죠? 그럼 현물 출자도 양도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같은 것도 있죠? 대물 변제. 얘는 뭐예요? 변제했는데 뭘로 했다고? 뭘로?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채무 변제를 하는데 금전은 채무가 있는데 금전을 안 갚고 물건을 대신 갚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것도 양도로 본다겠죠? 자,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 뭘로 주게 되면?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걔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대물 변제에 해당됩니다. 조세불납도 원래 세금은 현찰박치기인데 물건으로 냈으니까 걔도 양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대물 변제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 주면 양도인데 뭐는 양도 아니라겠죠?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주게 되면 양도 아니라겠죠? 재산분할 청구로 이전하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하게 되면 걔는 양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재산분할 해가지고 남편이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부인은 그걸 넘겨받는 거죠. 재산분할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럼 부인은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안 내? 취득세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양도가 아니라 해서 받는 사람도 취득세를 안 낸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이 재산분할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가를 주겠대. 오늘 당장 가져가래. 등기처에서 가져가래. 근데 등기처랑 뭐가 필요해야 돼요? 취득세가 있어야지. 그럼 그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우리가 홈쇼핑에서 경품 추첨할 때 뭐라고 돼 있어? 밑에다가 주는 건 공짜인데 받는 사람은 제세 공과금 본인 부담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그 남편이 위자료로 상가를 준대. 그러면 등기시려면 본인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편한테 꿔달라고 그래? 어린 택도 소리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비상금이. 그래. 왜? 그래야 그럴 때 제세공과금 바로 해가지고 바로 등기처에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죠? 있겠지. 여자들은 비상금 있겠죠. 예? 남자들이 비상금이 있지. 남자들이. 그죠? 남자들은 뭐 비상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자들이 이제 비상금 많죠.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투명한 사람들. 그 와이프 중에 이제 투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얘기는 진짜 이렇게 꼽을 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 돈 없어. 그럼 진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여자들은 불투명한 게 좋아. 약간 너무 불투명하면 안 되고 약간 불투명. 셀로판지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 돈 없어 하다가 결정적일 때 아, 사실 내가 그동안 반찬값 아껴가지고 모은 돈인데 하고 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투명하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저희 와이프가 대표적인 투명한 케이스입니다. 그 성격이 이제 칼칼한 성격이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좀 이렇게 명확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뭘 하게 되면 되게 열심히 하게 한 스타일이고 뭐 속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인데 자기 돈 없어? 그럼 없어. 그럼 진짜 없는 거예요. 투명해요. 근데 그게 좀 꼭 좋진 않아요. 그죠? 때로는 이제 뭐 내가 개돈 타가지고 쌀게 들어가지고 개돈 타가지고 이번에 뭐 했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비싼 거 있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뭐 만들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주게 되면 양도다. 이럴 수도 있죠. 이혼할 때 유죄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주택으로 줘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주택으로 줬어요. 그럼 걔는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맞죠. 주택으로 줬으니까. 하지만 양도세는 안 내겠지. 왜? 비과세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자, 대물 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수용이죠, 수용. 자, 수용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아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얘가 법을 위반했느냐, 뭐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자, 수용은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죠? 뭘 줘? 포상금 받잖아. 당연히 양도죠. 그죠? 수용도 양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 거지. 부담부 증여. 자, 일단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죠. 부담부 증여.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고 취득세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거라 했죠? 부담부 증여. 증여를 한 거죠. 증여를. 얘가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갑이 을한테 뭘 해줬다고요? 증여를 해준 거죠. 말 그대로 증여해줬다. 근데 그냥 안 해주고 껄쩍지근하게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여기에 저당권 3억이 설정돼 있는데 이 3억을 어떻게 해라? 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러면 그걸 부담하는 조건부로 10억짜리를 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부담부 증여인데 그럼 이때 양도세에서 요 3억의 채무는 누구의 채무라겠죠? 갑의 채무라겠습니다. 갑의 채무. 그죠? 그럼 갑이 지금 이거를 10억을 증여하면서 뭐라고 한 거야? 을한테 을 네가 3억을 대신 갚아라. 그 또 넘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갑이 을로부터 돈 받은 건 없지만 이 채무를 떠넘겼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을로부터 3억을 받고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얘는 대가를 받고 파는 걸로 해서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보겠다는 거지. 그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보겠다? 요거는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해서 뭐가 나오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얘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증여세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낸다겠어요? 을이 내야죠. 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줬는데 공짜로 받았으면 세금은 지가 내야지. 그죠?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낸다? 당연히 갑이 내게 됩니다. 갑. 자, 여러분 이것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14회 때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고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를 지니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을은 7억에 대해서 증여세, 갑은 3억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작년에 계산 문제가 취득세가 나왔거든요. 취득세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근데 걔도 14회 때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기출로 나왔던 거.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가. 문제 자체가 중요하죠. 왜냐면 기출은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반복되거든요. 그죠?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뭐 특별하게, 그죠? 정확히만 숙지하면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얘가 3억의 양도세, 7억은 증여세를 냅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온 김에 이게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온 적 있냐면 요 계산한 것도 나온 적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뒤에 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죠? 취득가액 구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요 자체도 자주 언급이 되고요. 거기다가 얘네 둘이 만약에 무슨 관계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저 뭐야? 왼수지간이다. 왼수지간끼리 뭐 했다? 부담부 증여했다. 그럼 무조건 뭘로 본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겠어요? 그렇죠. 증여다. 증여. 그죠? 무조건 증여다.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 이제 추정의 뜻이다. 그죠? 추정의 의미를 잘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 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맞춰보세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전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OX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눈만 껌뻑껌 먹는 거죠? 쟤 뭐라는 게 지금 또 그러고 있죠? 모니터 보고 졸다가 갑자기 OX 그러니까.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죠? 학원에서 항상 물어보면 그래요. 실제 강의도 할 때. 자, 이건 뭡니까? OX 그러면 또 멍 하고 있는 거. 눈만 껌뻑껌 먹는 거. 뭐 물어봤냐는 거지. 멍 때리고 있는데 멍 때리고 수업할 때 맨날 필기하고 아우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면 필기 맨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필기를 뭐들 해? 그 필기에서 언제 볼 건데 도대체 언제 볼 거냐고요. 언제? 본인도 몰라 언제 볼지. 거의 안 보지. 나중에 요약집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맨날 책에만 줄 치니까 정작 머릿속에 줄을 안 치니까 머릿속에 거미줄이 쳐지는 거야. 그죠? 책엔 줄 치고 머릿속에 거미줄 치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맨날 왜 줄 쳤으니까. 근데 머릿속에 거미줄 쳤으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자꾸 줄 치지 말고 설명을 듣고 그냥 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천천히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얘는 무조건 봐. 증여로 본다겠죠. 근데 추정의 뜻이니까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를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맞죠. 근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렸잖아요. 왜? 추정의 뜻이 있으니까 증여로 보긴 하는데 뭐 하면 입증하면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뭘 기억하시라 했어.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거로만 이거에 하나요? 라고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혹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 훅 가는 거야. 잘 풀다가.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자, 그럼 얘는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배웠죠. 그럼 얘는 도대체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느냐? 그랬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따라가면 된다. 부담부 증여 시 얘가 취득세는 어떻게 묻는다? 주는 애가 어떻게 했다고요? 채무 부담부는 주는 애가 양도를 했답니다. 양도, 유상으로 이전했답니다. 주는 애가 유상 이전했다네요. 그럼 받는 애는 당연히 유상 취득이죠. 주는 애는 돈 받고 팔았다는데 받는 애는 돈 받은 적이 없대. 정치인도 아니고, 그죠? 물론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보통 우리가 그렇죠. 뭐 하면, 받은 적 없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막 뿌럭 나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저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요새 TV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죠? 뭐 정준영 그 사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차태현이나 뭐 김준호 뭐 내기 골프 쳤다고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죠. 야, 근데 그건 좀 골 때리는 거죠. 내기 골프 쳤다고 해가지고 그 방송 하차하고 막 하는 건 웃긴 거죠. 그죠? 대한민국에 톡 까놓고 지금 강의 듣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할 때 내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뭐 할 때 타이틀 안 걸리면 안 합니다. 친선은 해본 적 친선은 안 해요. 우리는 왜? 짜증 친선은 못 해요. 재미도 없고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도 거리야지 그냥 한 적이 없어요. 뭐 대한민국 사람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치면서 그냥 치는 어디 있어? 하다못해 뭐라도 하잖아요. 게임비라도 얘기 다 하잖아.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론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꼭 잘못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걔들 하차한다니까 막 오히려 댓글에 막 하차하지 말라고 오히려 막 그런 게 더 훨씬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죠. 웃긴 거죠. 뭐 사건 막 덮으려고 이것저것 덮으려고.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막 정치인이나 이 높은 놈들 뭐 잘못되면 그거 덮으려고 막 연예인 사건 터뜨리고 막 다른 거 해가지고 막 무마시키고 그런 거 되게 많았죠. 그때는 우리 국민이 순진해가 넘어갔지만 지금 택도 없죠. 요새는 그런 거 하면 뭐라 그래. 또 가리려고 그러면 또 가리려고 막 이러죠. 골 때리는 거죠. 말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그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가야지. 그죠? 내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인생 자체가 내기인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유상입니다. 그리고 주는 애가 뭐? 증여. 주는 애가 증여래잖아. 그럼 받는 애는 당연히 무상이죠.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얘는 얘대로 기억하고 얘는 얘대로 기억을 하니까 양쪽 다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양도세 개념을 이해하면 이거는 쉬운 거잖아요. 얘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취득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한다. 부담부 증여는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러면 뭐 신탁. 신탁 같은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신탁이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신탁은 양도가 아니죠. 저는 신탁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신탁법상 신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명의신탁 있다. 명의신탁 있어. 그죠? 그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재산을 뭐 했어? 신탁했어요. 신탁.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위탁자.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얘가 A, B 부동산 가지고 있다. 얘한테 신탁을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신탁을 했는데 이 신탁이란 말 자체는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대가가 없으면 얘는 양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유상일 때만 양도니까. 그러면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왜? 대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도 있고 명의신탁이 있는데 둘 다 신탁이니까 두 개 다 양도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린 또 뭘 착각하는 거예요? 야,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하고 제가 법을 위반한 거니까 너는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얘가 명의신탁이든 뭐든 명의신탁은 명의만 신탁하는 거지 얘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상이 아니잖아. 그 둘 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양도가 아니네요. 준혼에는 양도가 아니라네요. 자, 그러면 얘 있죠, 얘. 얘는 취득을 한 거죠, 취득. 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된다? 자, 취득세는 잘 보세요. 취득세는 신탁법상 신탁은 비과세죠. 근데 명의신탁은 과세입니다. 취득세는. 그죠? 이게 틀린 거죠. 자, 우리 취득세 별 때 뭘 배웠어요? 탁탁탁. 신탁법상 신탁제, 위탁자, 수탁, 탁탁탁 기억나시죠? 작년 시험에 출제됐고 탁탁은 비과세. 그게 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세금을 내야 돼. 왜 이런 거 우리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자, 부동산을 취득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항으로 보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등기를 하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고 네가 뭐가 아니어도 실질적 취득자가 아니어도 네 앞으로 등기하면 너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게 명의신탁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잖아. 그죠? 그 얘기죠. 그리고 얘는 취득세는 내요. 근데 신탁법상 신탁은 취득세는 뭘 받아?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양도는 아니지만 취득세는 신탁법상 신탁은 비과세지만 명의신탁은 세금을 내고. 그죠? 그리고 또 취득세도 뭣도 배웠어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근데 뭐한다?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이런 것도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러면 취득세는 이렇게 간대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재산세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재산세 내야 돼.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그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취득세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딱으로 재산세도 뭐가 나와요? 재산세? 이거 관련해서 또 어떤 게 있어요? 재산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탁을 했는데 얘가 A하고 B라는 재산을 토지를 신탁했어. 근데 수탁자 C하고 D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합산할 때, 토지 합산할 때, 신탁 재산 합산할 때 수탁자 고유 재산과 얘는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아니면 이거는 갑이 신탁하고 CD는 병 거예요. 병이 CD를 가지고 있다가 얘네 둘 다 얘한테 신탁을 했어. 그럼 A, B, C, D가 전부 다 수탁자 을 앞으로 돼 있죠. 해도 합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4개를 합산하면 안 되고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 이것도 우리 재산세에 나왔고.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신탁 재산의 경우 재산이 체납되면 해당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데, 신탁 재산의 경우에 그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시험에는 없다 해서 나온 적 있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신탁과 관련된 엮여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신탁은 양도는 아니다. 그죠? 왜? 대가가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유상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양도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244페이지 양도의 정의 그래가지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범위에 대한 현부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오른쪽 1번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요. 유상 이전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양도 행위로 보는 것. 매매, 그죠? 교환, 제목만 보시면 돼요. 현물, 출자, 뭐 읽을 거 없죠? 그리고 4번 넘어가서 수용, 그리고 대물, 변제.
뇌물 변제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부담부 증여 나오네요. 자,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여기서 말한 증여가액은 아까 10억이죠. 10억. 그 중에서 채무액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자, 아까 갑이죠.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죠. 2번 채무액 이외의 자산, 즉 3억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 부분 이외의 재산에선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누구한테? 수증자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3번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왜? 식구끼리니까.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지간에 뭘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유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랬다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아파트 3억을 받고 팔았대. 돈 받고 팔았대, 와이프한테.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3억을 줄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줬다 쳐봐요. 그럼 그게 제 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와이프 성격상으로는 3억을 주고 나서 제 통장에 입금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일주일 있다 받아가면서 뭐라 그래. 거기 일주일 동안 넣어놨으니까 이자 붙었지? 그 이자도 같이 붙여.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잖아.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양도행위라고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뒤에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그 1번하고 비슷한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갑하고 둘이 을이 매매를 했어요.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가 1999년에 많이 사가지고 이거를 갖다 2019년 1월 달에 팔았는데 얘가 소송이 걸려요. 소송. 그죠?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이 뭐라고 났어? 이 계약은 원인 무효라고 무효 판결 났다는 거죠. 무효 판결.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를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이걸 뭐 한다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그죠? 자, 근데 이거는요,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이고 양도고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1번 지문은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고 다시 환원하면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매매해서 아파트 사고 팔았어. 등기 쳤어. 그리고 2달 있다 다시 만나서 2달 있다. 야, 2달 전에 매매한 거 있잖아. 내가 잔금 줄 테니까 도로 돌려줘. 할 수 있냐는 거지. 있다는 거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가능하다. 하지만 그거는 뭐야? 할 때마다 취득양도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나온 김에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이거죠. 자, 얘가 이렇게 환원된 자산을 99년에 이제 해서 사가지고 2019년에 넘겼다가 환원됐어요. 환원된 걸 다시 얘가 2020년에 팔면 얘가 이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냐? 그때는 1999년이다. 왜? 이거는 계약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없었던 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걔는 뭐다? 이날 다시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다음 시간에 우리 취득시 배울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원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는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래서 1번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247페이지 밑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 있어요? 환지, 처분 및 보리지 충당. 환지는 뭐예요? 환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뭐가 있어요? 환지, 처분 및 또 뭐 있어요? 보류지 충당.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 하여튼 세뇌를 자기를 시켜, 세뇌를 시켜, 그냥. 쉽다. 막 공법 재밌다. 각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세뇌시키란 말이에요.
공법하면 막 짜증내지 말고, 민법, 아, 짜증나. 학교는, 아, 진짜 괴로워. 이러지 말고. 그죠? 그러지 말고, 뭐야. 아, 난 얘는 즐거워. 재밌어. 쉬워. 그래야지 쉬워지는 거야.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야. 하다 보면. 어렵다 하면 끝도 없어요. 그죠? 어려운 건 없다겠죠? 자, 환지 처분. 뭐예요? 환지는 이게 뭘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가 환지 처분입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얘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양도가 아니죠. 보리 충당. 내 땅의 일부가 공사비 명목으로 준다든가 공공시설 용지나 녹지 공간으로 충당되는 거니까 얘도 양도가 아니죠. 둘 다. 다만 얘네들을 받은 걸 팔아버리면 양도죠. 그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라고 돼 있죠. 그 뭐라고 돼 있어요? 249페이지 맨 밑에. 그죠? 도시개발법 그 밖 247페이지 맨 밑에 있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리지로 충당되는 건 양도가 아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뭐다? 그대로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환지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양도는 이번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라고 돼 있죠. 자, 원래 교환은 양도거든요. 근데 왜 양도가 아니래요? 지적경계선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지적경계선 변경 때문에 토지 위치가 바뀌면서 내가 토지 분할해서 교환했다는 거지. 그럼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뭘 해주겠다. 양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뭐가 나와요? 양도 담보 나오죠? 양도 담보.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정답이었죠. 얘는 양도했어. 근데 왜 양도가 아니야? 담보 목적으로 해. 담보 목적. 그러니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넘겼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양도를 안 보겠다는 거야. 근데 시험은 뭐가 나와요?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 이게 얘가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저걸로 뭐하면 변제에 뭐하면 충당하면 그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정한 기간 돼서 빚을 못 갚게 되면 이 부동산으로 빚을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대물 변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그걸 되게 물어보죠. 최근 정답도 저거였습니다. 249페이지 3번 양도담보. 걔는 어디 보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양도담보 계약 체계로 위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뭐하면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공유물 분할은 뭐예요?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겠죠? 지분 변동 없이.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소유권 하나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은 무조건 양도 아니라겠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거니까 걔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도냐 아니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라고 돼 있죠. 자, 또 나왔네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 추정의 뜻이 있다겠죠? 그래서 거기 증여로 보는데 그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있는데도 양도로 보는 경우. 어떤 경우야? 대가를 입증한 경우죠. 1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했대. 경매가 된 경매. 경매는 정상적인 거래처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양도로 보겠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내가 파산돼가지고 망해가지고 파산 선고받아가지고 남은 재산 처분하게 되면 걔는 양도로. 그죠? 그리고 공매가 된 공매.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와이프가 공매가 된 걸 와이프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와이프한테 준 거죠.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공매를 통해서. 경매나 공매는 혼자 들어갈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가지고 낙찰 금액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정상적인 거래를 보겠다는 거죠. 4번은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처분됐대. 남편 주식이 증권 상장된 주식에 증권시장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거기서 넘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 바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불특정 자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외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 251페이지 명백히 인정되는 것 중에 1번 있죠. 1번. 박스. 그죠? 거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여러분 교환은
교환은 배우자 간에도 교환은 증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대상인 걸 교환했을 때 양도를 보겠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취득세도 나오거든. 취득세에서도 배우자 간에 취득을 했을 때는 뭔다? 증여로 본다. 근데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똑같은 게 나오죠. 교환은 뭐다? 원래는 증여인데 등기를 요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고 이건 부인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걸 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는 뭐다? 등기할 수 있는 재산을 교환했을 때는 대가가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숙지를 잘 하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뭐 있어요? 양도 및 취득시기라는 게 나와요. 언제 팔고 언제 샀니? 얘는 뭐 때문에 그런다 했죠? 보유기간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보유기간.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다? 그렇죠.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보유기간 대표적인 게 비과세죠.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받고요.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틀리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다 틀리죠. 그럼 이 보유기간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여기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언제를 취득하고 언제를 파는 건지 정확히 기억을 정리를 해주겠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딱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다? 대금 청산일. 그러면 대금 청산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양도세는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래서 251페이지 맨 밑에 원칙. 동그라미 1번에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다 당해 재산을 뭐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이 경우 대금 청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가 양도세가 10억,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에요. 근데 얘가 안 판대. 왜? 양도세가 1억이 나온대, 1억이. 그래서 갑이 안 팔겠대. 을은 꼭 사야 되겠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꼭 사야 되겠고, 얘는 얘 때문에 안 파는데. 그래서 을이 뭐라 했다는 을이. 야, 그럼 내가 양도세 1억을 내가 내줄게. 하고 매수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5월 25일 날 10억을 받고 양도세 1억을 이날 줬어요. 1억.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럼 대금 청산일, 즉 양도일은 둘 중에 언제다? 이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을 판단할 때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가 뭐다?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예외 등기일 나왔죠? 자, 양도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무조건 뭐야? 등기가 나오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등기일 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있어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뭘로 가요? 등기치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쳤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 뭐가 빠르다는 거? 그쵸?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가? 등기친 날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는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죠? 그때 등기가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시면 되고,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매수가 양수인이 대신 내주기로 양도세 등을 내주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특수한 거래 양도 또는 취득시기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